그러면 이제 5부 진행하도록 할게요. 93번째 상담자신데요. 바이오스마트 DNA 링크는 이제 제가 앞서도 이제 의견을 들었으니까 제외하고 SM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200% 손실이라고 적으셨는데 엄청 많이 손실 보신 거겠죠?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가 궁금하다. 일단 SM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음, 개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인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리스크 범주거든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지만 굳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신규 아티스트가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SM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크게 기대 가치를 받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 자체가. 근데 이제 JYP 한번 볼까요? JYP는 짚어드린 적 있긴 하지만 보시면 차트 자체가 이제 우상향 패턴이죠. 예, 정배열로. 정배열이라는 게 음,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배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기대 가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대적으로 저 우위고 투자 매력도도 높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SM을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볼 땐 적당치 않은 것 같고 JYP 엔터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신규 아티스트가 이제 성장성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트와이스가 이제 JYP의 지금 현재를 좀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니쥬라는 그룹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어, 뭐 번외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걸 본 것 같아요. 박진영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뭐 최대 주주이자 대표 프로듀서하고 비정지훈 씨하고 같이 듀엣 결성해가지고 나로 바꾸자. 예, 뮤비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 드리고 SM보다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더 이제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삼성 SDS인데요. 사실 이제 삼성 SDS는 이 삼성 그룹 내에서 SI 이제 IT 전담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음, 보면 이제 뭐 클라우드 관련주,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해가지고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이제 프레임을 좀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투자 매력도는 떨어진다 봐요. 주식의 관점에서.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익의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정체가 돼 있거나 또 이제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부합되는 이제 굉장한 사업 부문의 어떤 뭐랄까요? 혁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갔다고 사실 관심 갖기보다는 못 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를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가면 매도 후에 셀트로 교체하고 싶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저는 이거 팔아버릴 것 같아요. 팔아버리고 그 차라리 셀트리온 그룹이 낫겠죠. 예, 그쪽 혹은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그런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정보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유상증자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5년 전 2만 주를 매수했는데
평단가가 4,290원. 야, 적지 않게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 11월 23일경 인성정보가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12월 8일경 권리락이 있었고 12월 18일경 신주 인수권 들어왔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유상증자를 받아서 시설 강화가 아닌 채무를 갚고 운영 자금을 이제 쓴다고 하니 급락할 거라면서 신주 인수권 매도하고 인성 정보도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작지 않다 보니 그냥 손절하기가 너무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거 말고도 5개 종목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다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기류와는 조금 다른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더 일찍 저한테 요청하셨으면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인성정보는 그 원격 진료 관련 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아직은 이 기업은 투자 회수기보다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뭐 기업의 어떤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예, 250 규모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시총 규모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런 종목이 이 정도의 어떤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주가가 가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코로나 터졌을 때 3, 4월, 뭐 5월 해가지고 이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한 타이밍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생각하기로는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용인하는 향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용인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앞서 코로나로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일부라도 이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때 매도를 했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예. 아직은 이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사실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시간의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치고 나오는 게 맞다. 이쪽은. 예.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크게 나중에는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미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증은 뭐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받으셨고 저는 지금 대세 상승 장세 속에서는 다른 쪽의 기회가 더 크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들고서 이번 강세장을 견디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얘기 드리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 맞는 부분일 것 같고요. 조심스러워요. 사실 5년이나 보유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어떤 기준? 그런 거에 의거해서는 지금 강세장에서 요거 보유하고 있는 거는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 매트릭스는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을 받은 건데요. 아스트라 관련주로 묶여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백신 개발 연구하고 있는데 옥스퍼드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분사한 그런 어떤 바이오 회사랑 이제 같이 이제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게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예, 그냥 재료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구간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34,000원에 매수를 했다. 언제쯤 원금 회수가 가능할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원금 올지 말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부근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땐 영원히 오지 않는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보면 진 매트릭스가 뭐 한 2, 3천 원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배 올라왔어요. 그게 사실상 조금 약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력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못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예, 원금 올지 말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이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예, 꼭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97번째 상담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로 포트 구성하고 중장기로 보고 있다. 섹터는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좀 자동차, 전기차 부분만 좀 들어가 계시면 예,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까지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인지 컨트롤스, 경인 양형은 제가 의견 드렸으니까. 인진 컨트롤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8%신데 요거 요청 들어오고 나서 급등했으니까 아마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겠네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은지 아닌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인지 컨트롤스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게 이 기업이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합니다. 수소 관련된 부품, 친환경 관련된 부품들도 같이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최근에 이제 드린 것 보시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동반해서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 내년 초 아이오닉 5 출시가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아마 그쪽에 대한 붐이 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거기에 지금 인지 컨트롤스도 같이 편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는 제가 볼 때는 홀딩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기술적으로도 우상향 패턴을 만들면서 정배열이죠. 예, 이거는 어찌됐든 시총이 이제 2천억 정도잖아요. 예, 큰 손이 들어왔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번째 이제 상담자 분이신데요. 노후 자금 한 2억 투자를 하고 계시다.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전부 다 투자 중이시네요. 예.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서 NK맥스, 녹십자 랩셀, 차바이오, 컴투스,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간다. 저는 뭐 분산 좀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셀트론과 헬스케어는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장기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장 강세장에서는 다양한 업종이 성장하는 그런 다양한 업종이 주가 퍼포먼스를 낸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바이오 신약주들, 이런 쪽으로도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분산해가지고 이런 종목군으로도 충분히 해보셔도 좋죠.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 이런 종목군들은 다 괜찮죠. 지금도 투자 여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이제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요.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번째 상담자신데요.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이제 수익률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렇게 잘 홀딩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잘, 종목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조선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의견을 이제 밝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수주가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좀 걸려면요. 그 환경 규제 IMO 2020이 정확히 시행이 됐었어야 돼요. 예, 이미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작년이 됐네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올라온 부분이 조금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고 미포조선 같은 거 보면 밸류에이션 별로 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예,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뭐 그런 쪽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저는 확신이 안 서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들이 아니 전략을 들기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매도하시라 이런 얘기 드리기보다는 저는 좀 선호하지 않아요. 차라리 뚜렷하게 뭐 코로나 이제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될 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 업종, 예, 그런 쪽이 오히려 낫지.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뭐 화장품 업종의 뭐 1등 기업들 뭐 예?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피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확신이 가거든요. 근데 조선 쪽으로는 확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이쪽으로는 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들이 어렵고요. 예. 하여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번째 상담자신데요. 미디어 컨텐츠 ETF라는 걸 지금 들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ETF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뭐 검색에도 잘 안 나오는데요. 9월 초 은행 직원 권유로 1억을 넣고 이익 나면 빼라고 해서 투자했다고 하십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고 바로 하락이 나와서 뭐 이런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ETF인 것 같아요. 국내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 주들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ETF로 보이는데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꺾였으니까 뭐 ETF도 같이 꺾였겠네요. 왜냐하면 빅히트가 상당히 큰 그 시총을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쭉 ETF도 같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수수료까지 합하면 거의 마이너스 9에서 10%다. 이런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미디어 컨텐츠는 그 기업마다의 고유한 기업 특성이 있잖아요. 예, 뭐 아티스트 특성이라든지 콘텐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주로 투자하는 게 맞지 ETF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 별로인 것 같아요. 예, 현명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천드렸잖아요.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솔직히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ETF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디어 컨텐츠 쪽은 ETF 투자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고요. 어,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는 제가 SBS를 이제 뭐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이긴 하지만 유망주 리포트 첫 종목으로 제가 요때 분석해서 올려드린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밸류가 낮고 향후 기대 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ETF는 2차 전지 쪽은 추천드릴 수 있지만 미디어 컨텐츠 ETF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론 비중 50% 37만원 매수 향후 전략 2차 전지 관련 종목 자동차 관련 종목 추천받고 싶다.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보셨으면 뭐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I 뭐 제가 정말 많이 예, 말씀드리고 분석해드렸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를 이제 어제 또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2번째 분이신데요. 현대차, 삼성 SI, 카카오, 안트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NK맥스, 태고사이언스 뭐 다 제가 언급드리거나 이제 분석해뒀던 종목이고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상장할 때 얘기 드렸죠. 이거 밸류 높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예, 꼭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형제 비중 51%.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요 정도 수준의 종목 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이신데요. 중공업, 두산 중공업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의견 드린 적 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글로벌 트렌드나 지금 성장 트렌드에 부합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부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인 것 같은데 이 부근에서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중 참여해서 24일 날 신주가 들어올 예정이다. 음, 손실 실현까지는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플러스권 정도 되시면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가더라도 사실은 다른 업종이나 종목군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좀 업사이드가 뭐 크진 않을 수 있고 이제 시총 규모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저는 메리트를 느끼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두산 프리오셀의 어떤 매각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LG화학은 긍정적인 관점이고요. 이게 이제 바이오주로 바꿀지 말지는 그 부분은 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의견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화성인터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신발 OEM 그리고 화학 관련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홀딩해도 괜찮은데 뭐 바이오주 교체할지 이런 건 또 역시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팔고 바이오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녹십자 셀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녹십자 셀은 제가 이제 녹십자 셀이죠.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급등한 뒤에 좀 꺾이잖아요. 이게 시세가 끝났다고 보긴 어려운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분석에 드린 구간이 이제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밀렸을 때도 우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등할 때는 따라잡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 이런 것도 종종 이제 제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주식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거래도 없고 수익도 별로 안 나올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지. 아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예. 좋은 종목이라도 사람들 막 관심이 증폭되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막 급등하는 과정에서 사는 거는 어떤 종목이든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아마 이제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매수 타이밍을 막 급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막 관심이 증폭되고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으니까요. 녹십자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보다는 예, 지금은 이제 뭐 관심이 증폭되는 이 질문이 들었을 때는 관심이 증폭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늦게 요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래도 줄고 주가도 밀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격이 막 벌어져 있고 막 이럴 때는 아니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대중과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당부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관심 있었는데 날라버렸다. 그러면 내게 아니다 생각하세요. 예.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패 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삼성 SDI를 매도 후에 12월 29일에 다시 매수하려 합니다. 어, 대주주
아니시면 뭐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고, 대주주이시면 당연히 28일에 매도하고 29일에 다시 사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SDI는 뭐 긍정적이죠. 중장기적인 우상향. 그리고 이제 105번째 이제 상담인데요. 미래에셋 대우 지금 약간 손절 상태신데, 미래에셋 대우는 이제 증권주 중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다른 어떤 뭐 성장 업종이죠. 뭐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이런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증권주 투자는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증권주 투자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소소하다. 미래에셋대우는 뭐랄까 큰 손실 볼 일은 없고,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에 어느 정도 편승해가지고 수익은 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 코멘트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팔지 말지는 저도 참 의견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키이스트는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예전에 그 김수현이라는 이제 그 배우가 이제 있을 때는 뭐 별그대라는 어떤 드라마가 또 중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 중국 특수를 누리는 그런 어떤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뭐 김수현 씨도 사실은 뭐 소속사를 떠났고, 또 이제 최대 주주였던 배영준 씨도 이 주식을 이제 SM에 팔아가지고 최대 주주가 지금 SM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너도 이제 사실은 없는 셈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다소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엔터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 뭐 한알령이 뭐 해제된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 받아가지고 막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요. 엔터주 중에서 메리트 있는 게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 ENM, 이 종목은 제가 좀 의견 드리기 어려운 게 시총이 굉장히 낮고 700억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심해요. 약간 좀 불안해요. 이 종목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전액 소재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한다 해가지고 뭐 테마성으로는 좀 띄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트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정부였던 그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에서 좀 편승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기대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규제라는 부분에 갇혀 있는 그런 공적인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이죠. 그래서 그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올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06번째 상담자분이신데요.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제가 이제 언급드리거나 이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감사드리고 신뢰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최근에 부정적인 의견? 그렇게 좀 드린 종목이 있어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리포트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죠. 이때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예, 지금부터는 CMO 관련 기업인데 뭐 녹십자도 그렇고 SK케미칼도 그렇고 그 CMO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정리하는 어떤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음.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고요. 어,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든 정말 장기 투자하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나 이런 것들은 말고요. 지금
사이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있죠. 이렇게 뭐 백신 관련한 시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점이 찍히게 되잖아요. 무조건. 예? 올해 아마 찍히게 될 거로 보는데 이때 미련이나 욕심을 계속 가지면 대처가 늦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저는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내왔어요. 근데 어, 하락장에서 미련 혹은 뭐 욕심, 예, 그런 걸로 손실을 좀 보게 됐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동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투자 어떤 기준이나 철학에 이제 보완이 됐고 그게 또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조금,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런 종목군들, 예, 바이넉스 같은 종목군들에 반드시 매도가 필요해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혹여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에서 모든 걸 복수하려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버리시고, 예, 새로운 기회를 꿈꾸세요. 예, 다른 종목에서 뭐 다시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이런 종목에서 이제 끝물을 이제 향해 가는 그런 종목에서는 안전하게 나오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꼭대기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과 수비도 균형을 맞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젠큐리스라는 종목인데요. 저도 좀 처음 보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은 그 분자 진단, 예, 분자 진단 이런 어떤 관련된 기업이고요. 음,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이 기업이 이제 뭐 최근에 뭐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항원 진단 키트 식약처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 뭐 이런 기사들에 의해서 이제 한 번씩 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 어, 이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좀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건데 조금 소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좀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은 모멘텀이 이제 죽거든요. 특히나 이제 2, 3월부터는 국내에서 해외 이제 들어오는 백신 접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은 죽어버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저는 엑시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 관련된 무리에서는, 예, 섹터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휴마시스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 다음 상담자신데 휴마시스도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종목을 요때 이제 제가 스마트 리포트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한 종목은 아닌데 이렇게 또 수익 나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참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부터는 매도예요, 무조건. 예, 갖고 계신 분들 반등 나올 때마다 이때가 좋은 기회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이제 관점입니다. 젠퀴리스랑 이제는 이쪽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죽는, 예, 끝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웰크로는 원래 이제 미세먼지 뭐 이렇게 관련주인데 지금 뭐 마스크주 뭐 이런 걸로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예, 끝물이니까 보수적으로, 예, 엑시트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110번째 상담자 분이신데요. 손절 혹은 익절까지 기다릴까? 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뭐 제넨바이오는 의견 드렸고 또 인지 컨트롤스도 이제 의견 드렸죠. YMC인데요. YMC 같은 경우는 이게 디스플레이 쪽에 부품 공급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패널 제조를 위한 배선재와 챔버의 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OLED 쪽도 일부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클리컬하게 이 변동이 좀 심해요. 실적의 변동성, 예, 수익의 어떤 변동성.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실적이 좀 좋고 이익률이 높았을 때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그 이제 LCD OLED 사업부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부로 이제 그 축소할 때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중국 기업한테 파는데 그걸 받아다가 이제 막 이렇게 그 하는 그 중간 사업을 예, 그 YMC가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냈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일시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디스카운트인 것 같고 저는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그다지 매력이 좀 높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쪽은 이 기업은 LCD 쪽에 좀 편중된 사업 구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YMC는 조금 부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가가 12,000원이니까 조금 손실률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큰 메리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반도체라든지 예,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쪽이 낫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분이신데요. 가비아를 뭐 손절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고바이오랩하고 첫랩 매수할지 궁금하다 전망. 요건 제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고바이오랩 첫랩 뭐 첫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어, 1, 2월 달에는 바이오 장세가 크게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런 신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고바이오랩과 첫랩이 탑픽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광림은 제가 관심 종목은 아닌데 음, 마이너스 78%. 근데 이미 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해요. 예, 뭐 비자발적으로 보유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네요. 예. 실적의 어떤 변동성도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변동이 크고 불확실하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요쪽은 그다지 매력적인 포인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광림은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조금 의견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이런 종목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짚어드린 종목들인데요, 다. 한 가지 이제 이 전체 포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린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지금 포지션이 좀 많이 잡혀 있으잖아요. 예, 비중이. 근데 지금, 음, 그다지 큰 매력을 가지긴 어렵잖아요. 예, 해외에서 이제 그 플랜트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주로 이제 기업인데, 오랜 기간 좀 어려움에 겪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도 크게 하고, 그랬던 종목인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회복하겠죠. 예. 하지만 큰 수익 바라보긴 좀 어렵다. 조선주에 대한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절하게 좀 다른 쪽으로의 교체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회복은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웍이라는 종목 다시 또 이제 질문 주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스워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고 계시지? 하여튼 비비비랑 같이 뭐 진단 키트 이렇게 또 공급하고 뭐 생산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을 구축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지금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고 반등 시마다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스웍 들고 계신 분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를 느끼신 분들이 좀 계셨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단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연유로 반등 시마다 매도지 여기 보시면 물타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절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스웍에 대한 의견은 그렇고 파미셀은 제가 또 의견 드렸죠. 이것도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다음 종목 우리들 휴 브레인인데요. 리딩방은 아니고 이제 뭐 검색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 종목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휴 브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스웍 쪽으로 BBB 사업 연계를 기대하면서 이제 BW를 투자했다 이렇게 좀 밝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된 모멘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좀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이 부정적입니다. 이쪽도 거의 끝물이고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종목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으로 일시적으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은요. 정말 그 짧은 어떤 그 타이밍에서의 어떤 차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 구간에서 못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큰 손실을 보거나 오랜 기간 이제 물려 있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제 테마도 이제 의견을 드렸고 에디 테크놀로지, 진매틱스 다 의견 드린 거니까 그거 앞서 이제 상담 드린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17번째 이제 상담자님이신데요. 셀트론이 메인이고 2차전지 5G 뭐 제 추천주를 이제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메인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좀 골치 아픈 종목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제가 체크드렸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그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로 뭐 과거 이제 큰 부흥도 이제 일으켰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SK건설과 해상풍력 관련 업무 협약 소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이렇게 상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것도 좀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어떤 형태고 최근에 보시면 급등시마다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상장 주식 수가 1억 2천만 주인데 1억 주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나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대량 거래 터진 세 번째 파동이죠.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요. 이렇게 세 번째 파동 정도에서는 거의 고점을 만드는 경향이 커요. 예,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이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왔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이고 반등시마다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풍국주정은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소 공급 쪽에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수소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은 신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연초나 이럴 때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뭐 이렇게 뭐 수소 이런 그때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뭐 당장 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전기차 2차전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봐요. 투자 전략에서. 이쪽 신재생 뭐 이런 쪽은. 그래서 풍국주정도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보다는 조금 보면서 연초에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소 공급 분야에서는 포지션이 좀 그래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있고 기업 바탕 자체도 주정 사업으로 이제 괜찮은 어떤 실적을 내어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실하거나 이제 완전 테마성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고 이미 이제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실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부 요 정도 마치겠는데요. 5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종목 진단을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해드리냐면 지금 굉장한 시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증시 경험을 적지 않게 갖고 있지만 이 기회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명확하게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거나 막 그냥 비자발적으로 물려가지고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기회가 막 모락모락 피면서 막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업종과 종목을 매수를 과감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몰입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 진단을 전체로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1월 4일 날 내년 올해 장이죠. 올해 장 개장하기 전에 다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6부에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6부에서 총 마지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